자, 2015년 2월 6일 제주교차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토요경마가 6개 경주로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 과정이나 전반적으로 왜 6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원래 이제 토요일은 3개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3개 경주 편성이었는데, 네, 서울 경주가 이제 뭐 레이팅 제도 뭐 그거 문제로 인해서 혼합 1군, 뭐 외산 1군이 뭐 따로따로 이렇게 숫자를 서 경주를 아예 마사에서 취소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자, 제주 경마를 이제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는 3개였는데, 그런 부분, 경주수가, 서울 경주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3개가 추가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게 국산마하고 외산마하고 이제 시행이 되는데, 국산마 시행에 대해서는 이 마주들이나 생산자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혼합 경주에 예를 들어서 혼합 2군이면 국산 1군은 거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 질적으로 그 국산마들이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질적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한 군을 아래로 해가지고 부중을 거기다 부여를 해서 동일급으로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필값은 국산마가 비쌉니다. 지금 왜? 재료대나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국산마가 비쌀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측면에서 떨어지게 되고, 혼합 경주에 출전하면 수적상금이 줄기 때문에 생산자나 마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제가 마주래도 반대하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뭔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보완책을 갖고서 정책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보완을 했어야죠, 좀. 자, 어쨌든 행정 자체가, 마사의 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뭐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들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회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좀 경종을 울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철밥통도 아니고 맨날 기본적으로 마사회 직원들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요즘 어딜 가든지 법원을 가도 그렇고 검찰청을 가도 그렇고 민원인들 보면은 인사부터 하거든요. 예, 마사회 직원들은 뻣뻣해. 가보면 그냥 거기에 그냥 완전히 여기에 투구 하나 쓴 것처럼 모가지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거든. 자기네들이 월급을 우리가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모든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일단 국민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심을 갖고서 임해야 되는데 그런 게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공무원 출신에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지만 요즘 하위급인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도 많이 변화가 오는데 마사회만 변화가 없다는 거, 이건 감사원이든 어디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든 문화부든 그런 데서 이거 발벗고 좀 나서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사회는 안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어쨌든 뭐 거기 1달러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금주, 제주 토요경마 편성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주마 경주는 좀 혼전도가 있고, 한라마 경주는 좀 인기마접전,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어렵게 봤는데, 한 경주 여러분들과 지금 저희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펜을 준비하셔가지고 저희가 얘기하시는 거를 잘 써가지고 현장에서 슬기롭게 잘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주교차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현금 기복마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보고 싶은데, 자, 강한남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마부제 혼전 경주입니다. 혼전 경주. 뭐 능력상 절대 강자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록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터질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뭐 최저 배당이 상당히 높게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충마 선정에 따라서 이제 좀 승패가 잡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말을 가장 좋게 보셨어요? 네, 보여준 전력면에서는 좀 이제 인기도에 밀릴지 뭐 현장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연하를 이번 경기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들입니다.
이마필이 뭐 다른 점이 이제 좋은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걸음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m 뛰었을 때 직전 경주는 10초를 끊었는데 전전 경주 800m는 13초 9 거의 뭐 4초를 땡길 정도로 뭐 걸음 변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막 칼칼한 성격을 보여주면서 좀 뛰려는 마필 자체가 뭐 그런 습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마 연하는 조금 더 땡길 수 있는 기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2번 마요나. 예, 일단은 5번 맑은 가람하고 9번 비룡석탑이 조금은 인기를 모을 것 같기도 한데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땐 5번 맑은 가람의 상태는 어때요? 네, 맑은 가람도 뭐 이번에도 우성이 안장에 직전 경주에 좀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마필이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의외에 좀 부진을 했는데 타임은 꾸준하게 뛰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뛰고 있고 마필이 최근에 좀 400m 거리에서는 좀 부진을 했지만은 그래도 뭐 이 마필도 뭐 충분히 가능성, 뭐 상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전개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4번 찬사입니다. 이 800m로 아직 800m에 조금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 측면에서 다소 미숙한 면을 보여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이 요즘 이제 김영석 기자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부터 출전을 하면서 선행마, 편한 선행마 갖고서 한번 2번인가 3번 입상을 했죠. 예, 우리가 이렇게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을 갖고 단독 선행 나가가지고 솔무로 가지고 예, 솔무로 갖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선행 아니면 아직은 이 원기 회복이 좀 덜 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그 관록으로 입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4번이 찬사라는 마필은 아직까지는 인기를 좀 모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엔 각질도 아직 정립이 안 됐고 하지만 이 편성 자체에서 센 말이 없어요. 센 말이 없고 누구나가 다 한 칸을 쓸 수 있는 입장인데 뭐 여기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 찬사라는 마필이 배당을 분명히 안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번 찬사를 말씀을 드렸고 강한남 의원은 2번 연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마리를 더 얘기한다면 어떤 말을 얘기할까요? 네, 참고로 찬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배당 마필을 보고 있는 마필인데 훈련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거의 1600m를 한 바퀴 반을 용섭에 그냥 패 죽이다시피 했어요. 제주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때려주고 강하게 밀어줬을 때 걸음 변화를 보이는데 일단 뭐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순수 훈련 뭐 과정을 봤을 때는 뭐 사본마 찬사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마필이고 자 의외로 이제 크게 능력 마필은 아니지만은 좀 이번 경주에 좀 그래도 배당 마필이다 생각하는 마필이 이제 휴양 마필이 휴양 마필 3번마 이제 태평시대라는 마필인데 이게 지금 바닥만 계속 때리다가 휴양을 갔다 왔어요. 휴양을 갔다 왔는데 주행검사 때 좀 뭔가 2%가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에 많이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는데 뭐 이런 부분을 마방에서 캐치했는지 이 마필도 뭐 연일 강도 있는 훈련을 했어요. 강도 있는 훈련했고 뭐 초반 이제 빠른 스피드 탄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번에 뭐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필은 뭐 이변 마필, 고배당 마필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태평시대의 배당 가능성 자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2번 연하 자 이 강한남 의원이 추천을 해주고 저는 4번 찬사고 여기에 3번 태평시대까지 배당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제주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안 물어봤는데 오늘 이 토요교차에서 강한남 의원의 메인 승부처 몇 경주죠? 네 4경주가 이제 메인 경주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4경주 네, 제주교차 4경주 자 메인 승부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양상의 경주고 현군의 기복형 마필들 간의 핸디캡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강한남 위원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 뭐 뛰었던 마필들이 뭐 한 70-80% 이상이고 뭐 그 다음에 뭐 2번마 새벽노을, 뭐 8번마 폭풍, 7번마 명과 항제 정도가 이제 다시 재편성이 된 그 경주인데 자 일단 뭐 편성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좀 혼전도가 있지만은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뭐 충만은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강한남 위원이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에요? 네, 2번마 이제 새벽 노을이
이 마필이 이제 신마로 입사했을 때부터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신마 데뷔하자마자 뭐 연승을 했었는데 승군하면서 뭐 컨디션이 급격히 저하되고 뭐 여름에 뭐 열사병 뭐 이런 것까지 많이 안 좋았는데 장기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장기 휴양을 갔다 왔는데 마필이 뭐 워낙에 좋아져서 들어왔습니다. 이 마필이 새벽 노을, 새벽 행진이라는 마필이 있죠. 제주마 강마. 제주마는 혈통입니다. 아직까지는.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혈통이 좋은 마필, 워낙에 사이즈 차이가 나요. 혈통 좋은 마필과 안 좋은 마필하고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이번 마 새벽 노을이 그 새벽 행진의 동생이에요. 그만큼 여기서 혈통 기대치도 높은 마필이고 부담 중량도 59kg, 뭐 핸디캐퍼들이 잘 알고 있겠죠. 많은 부담 중량을 줬는데 능력상 이 마필이 절대 위이다. 훈련시 걸음도 한 수 위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 새벽 노을 오랜만에 출전하고는 있지만은 뭐 충분히 소화해낼 걸로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네, 이번 새벽 노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줬던 마필입니다. 자, 일단은 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고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1번 멘토링이라든지 7번 명가항제라든지 3번 라스트가 경주를 이끌고 막판지에 취입 싸움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해요. 마필이 낫다 못하다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편성인데 이번 새벽 노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마필은 조교로만 놓고 본다면 어떤 마필이 가장 좋았나요? 네, 조교로 봤을 때 직전보다 좀 변화가 온 마필이 3번, 9번입니다. 3번마 라스트. 이번에 다리 상태가 좀 항상 좀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인데 좀 길게 훈련했는데 뭐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9번마 상록수는 워낙에 좀 스타트가 좀 느린 마필이라서 뭐 이런 악벽 단점이 있는데 이 마필이 뭐 최근에 두 번에 한 번도 스포를 안 때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훈련을 약하나 했는데 실전에서도 상당히 기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좀 동반 훈련, 뭐 강한 스포 훈련을 동반을 했기 때문에 9번마 상록수가 취임 마필 중에서는 뭐 그래도 가장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가 터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터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터지는 쪽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마필은 그래도 결의 경험이 많은 마필과 내지는 이 경마 속설상 이런 말이 있죠. 일단 앞장 까는 놈이 장땡이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편성에서 1번 멘토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행은 자기가 의지만 보인다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1000m 거리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도 종반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매번 꺾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근간 두 번의 경주가 한 번은 김대현이가 탔고 요즘 잘 나가는 박준호가 타고도 바닥을 때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편성에서 의외로 취임마들이 서로 견제를 하는 가운데서 이 앞선에서 편하게만 가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의외의 마필이 입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1번 멘토링이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멘토링이 취임력만 한번 끌어내준다면 지금 체이저 이 부중을 받았거든요. 50kg로 딱 달고 나왔는데 1번 게이트고 근데 1번 게이트 뭐 돈 주고도 못 사는 게이트에 50kg 감량 있죠. 충분히 해본직한 편성이 아니냐. 대부분 취입형 마필이고 그러면 7번 명강제하고 3번 라스트만 제끼고 나간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기승을 할지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저는 1번 멘토링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새벽 노을에 대해서 강한담 위원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1번 멘토링의 배당 가능성 언급을 해줬고 나머지 조교 우승만으로는 3번 라스트와 9번 상록수까지 언급을 해드렸던 경주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셔서 멋진 적중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도 인기 한 3강 정도로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강한남 위원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 마필들이 전념에서는 뭐 근소하게 좀 앞서는 있습니다. 앞서는 있는데 의외로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세요? 네, 6번 마이제 무림여걸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뭐 직전 경주 최고 검사 이후에 이제 첫 출전이었는데 자, 이 마필이 뭐 전전 경주에는 이제 명품 무림여걸 뭐 1000m에 우승한 탐라독주 그 당시에 사착을 했는데 상대가 좀 강한 상대였는데도 그 당시에 입상을 일금냈습니다. 선입전개로. 그 당시에 뭐 우성이, 장우성 기수와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뭐 덕형이 뭐 한참 사이즈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수 안장면에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은 못 갈 것 같아요. 1번 마지 소음프리가 선행을 주도를 할 것 같은데 그 2선에서 바로 흠이 선입전개를 한다면은 장우성 기수가 뭐 충분히 마필의 이 능력을 이끌어준다면 입상권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만심이란 마필인데요. 예, 100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고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4번 만심의 상태는 어때요? 네, 4번만 만심은 이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항상 좋은 마필인데 항상 좀 칼칼하면서 나대는 좀 성격인데 글쎄요. 어쨌든 3착 2번 해가지고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뭐 제 기억 속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이? 네, 3착을 2번 해서 승군전 치르기 때문에 3착에 걸려서 이런 마필들이 큰 능력 마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뭐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편성이 보면 1번 소음풀이도 선행을 가려고 할 거고 6번 무림여걸도 자동 한 2번면은 붙을 거고 9번 특공대도 좀 비교적 빨라요. 그러면 이 3주 간에 경합이 펼쳐진다고 할 것 같으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누구 하나가 선행을 가서 줄서기가 돼버리면 지네들끼리 등짝이 우수하니까 또 1번, 6번 같은 인기마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왜 4번 만심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만심이 그 추임력 하나는 여기서 왔다는데 물론 이제 1000m 거리 경험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건데 사이즈로 보면 저도 6번이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해요. 소음풀이보다는 6번 무림여걸이 갖고 있는 사이즈는 잠재력은 훨씬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4번 만심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당마 하나를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배당마 필은 이제 어떻게 제가 이 판이 어떻게 이제 배당이 형성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5번, 8번 두 마필 이제 5번 백록천, 8번마 신기명장 두 마필의 뭐 훈련 상태도 좋았고 두 마필 다 5번마 백록천은 이제 직전에 승군전을 치르면서 워낙에 바닥 전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닥 전개를 했는데 조금 이제 직전보다 마체가 좀 가벼워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앞선이 좀 뭉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5번마 백록천이 좀 이변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5번마 백록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강한남위원은 6번 무림여걸, 저는 4번 만심, 또 배당마필로 쓰는 5번 백록천 이상 3주는 언급을 드렸던 제주교차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한남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왜 메인 승부처로 선정했는지 들어보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주거리가 1000m입니다. 1000m. 지금 뭐 1200 뛰었던 마필도 있고, 뭐 1000m 이제 뛰는 마필도 있고, 뭐. 자, 이 마필이, 이 편성 자체가 좀 혼전 구도를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과거에 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던 마필이 있었는데, 최근에 완전 살아났어요, 마필이. 완전 살아났고, 직전 경주, 지난주에 이제 출주 예정이었다가, 출주가 이제 밀렸습니다. 밀리는 바람에 출주를 못했는데, 오히려 또 훈련 기간이 또 한 주 더 되면서 마필은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마필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훈련 시 업그레이드 된 마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강력 승부를 던져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는 견제 시에는 강영진 마방에서 동반 2위도를 출전시켰던 2번 명성신화가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간 두 분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이 선행을 가서 일구원의 능력인데, 이번에도 선행을 갈 것 같아요.
경주 이번에도 이제 선행을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종과 뒷심이 어떻게 보강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워낙에 이제 마필 자체의 기본 사이즈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명성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경기는 강한남위원회 자신있게 붙어보는 오늘 제주 토요교차 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메인 승부처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메인 승부처에는 딴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고춧가루 뿌리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고 많이 해도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안 하면은 너무 기대감만 부풀게 해놓고 적중 못하면 또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캡 오픈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급으로 붙어볼 수 있는 경기인데, 이게 이제 8두가 딱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편성이 빡빡하게 보입니다. 자, 강한남위원회한테 전체적인 편성 흐름과 관심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경주죠. 핸디캡 제주마 오픈. 뭐 최근에 꾸준하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데. 노장 마필들이 이제 선전을 할 수 있냐 아니면은 뭐 기존에 지금 꾸준하게 경주 편성, 경주를 해왔던 뭐 기존의 마필, 뭐 이런 마필들의 접견 대결 구도인데 이제 좀 노장 마필들이 뭐 선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최근에 이제 경주 편성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훈련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초도의 감신사는 아무래도 이제 8번 제1왕 쳐가지고 5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몇 개 되지도 않는 마방에서 5연속 입상을 한다는 것은 옆에 마방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혼자 다 먹냐고. 근데 이 제1왕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1왕초는 뭐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 마필이죠. 뭐 꾸준하게 입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말해주듯이 좀 다소 운도 따르지 않았나. 이 마필이 정상적인 다른 마필들, 이제 노장 마필들이죠. 여기 뭐 한라명성, 영상신호, 신무상, 극찬사, 뭐 이런 마필들이 정상적인 뭐 과거의 컨디션이라면은 글쎄요, 뭐 지금처럼은 입상은 좀 힘들었을 텐데, 이런 마필들이 외부에서 장기 휴양을 갔다가 이제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팔로마 제1왕초. 자, 좀 부러질 때도 사실 좀 된 것도 같아요. 이제 부담 중량이 이제 또 60kg까지. 이제는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할 때. 이번에 좀 훈련 시 좀 가벼운 파행기를 보였다가 하루는 또 괜찮았다 이런 모습인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감안을 한다면은, 조금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원래 넘버2가 항상 좋다고 그러는 이유가 넘버1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다 시길이라고 안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제1왕초 입상하는 거 누가 좋아할 일이 아무도 없어. 경마 팬들도 배당도 안 나오니까 좋아할 일도 없고 이래저래 그래. 그렇기 때문에 흔하게 얘기해서 야 너무 많이 먹었어 너만 먹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됐고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에요? 네, 이 18독에서 이제 두 마필가 나왔는데 둘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입상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1번마 백록장은 뭐 꾸준하게 뛰고 있는 마필이고 4번마 신무상은 일단 휴양 갔다 오고 나면서 꾸준히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병진 조교사가 좀 강도를 올렸어요. 이번에 새벽 훈련시 담요를 씌우면서 뭐 체중 조절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 또 안장까지 이제 운송을 하면은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번 신무상. 네, 좋아요. 네. 저는 이번 경주의 추천마가 5번 극찬사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저는 이게 왜 박기영이를 태웠는지 난 알다가도 모른다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박기영이를 태웠을까? 이 마필은 그래도 정명일이가 사이즈인데 왜 박기영이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살짝 탐색을 하면서 전혀 걸음을 끌어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총력전만 펼쳐준다고 할 것 같으면 5번 극찬사가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극찬사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한남위원은 4번 신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는 5번 극찬사인데 4번, 5번이 단톡으로 들어오면은 배당도 짭짤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8번 제1왕초는 강 큰 사람이면 뺄 거고 강이 작으신 분들은
예, 바칠 거고 하여튼 알아서 해보십시오. 저희는 뭐 제일항초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보는 마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기라는 게 있잖아. 이제 부러질 때가 됐다. 내지는 부중이 올라갔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경관하는 것이. 자, 다음은 이제 연령 오픈 제주배차 8경주 한라마 1등급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주하고 이제 앞에 경주하고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진치가 나오네요. 전반적 흐름부터 또 관심만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골이 1610m 한라마 1군. 자, 6번 마 진치. 1군 최강자죠. 부담 준양이 글쎄 최근에 이렇게까지 올라온 마필이 없는데 이제 64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말 같으면 다리가 진짜 부러졌어야 되는 그런 부중인데 일단 이제 직전 경주에 63 부담량이 무거워서 그런지 좀 추입 타임을 늦게 잡았는데 이번에도 과연 어떤 뭐 결과 어떤 작전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역보마 진치도 뭐 정경주처럼 제일왕초처럼 글쎄요 좀 빼기도 뭐하고 놓고 가기도 불안하고 좀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번 경주 편에서는. 그리고 부중도 너무 높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빼쟁이 능력은 괜찮고. 참 이런 게 그야말로 아리송해가 됐는데 그렇다고 이 편성에서 빼쟁이 그렇고 또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번 때려버리면은 그야말로 한라맹선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중이 도대체 어떻게까지 될까 그게 겁이 날 정도예요. 근데 제주마 같은 경우는 뭐 구중 커트라인이 보통 뭐 78, 네. 70몇까지 달고는데 네. 한라마는 이렇게까지는 다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64kg는 최근 들어서 뭐 거의 보지 못했던 부담 중량이에요.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만약에 안 가거나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한동안 또 조금 헤맬 것 같기도 하고 말을 봐서는 가야 되는데 또 이게 또 너무 높으니까 참 그게 조금 깔깔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강한 놈이 세게 보는 예,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2번 마의 추정부로입니다. 추정부로. 직전 경주에 3착을 했는데 2착만 했었어도 그냥 다 줄 서 있었습니다. 줄 서 있었는데 좀 아쉬운 마필이에요. 자, 그 당시에 경주라에 1200m였습니다. 1200m였는데 새벽 훈련 시 뭐 습보를 한 2바퀴를 그냥 기시자고 뛰어버렸어요. 이게 조교를 보면서 좀 미스 상황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뭐 같이 뛰었던 뭐 신흥호걸 이런 마필들은 가랭이가 찢어졌는데 1200m에서 이걸 못 잡았습니다. 1200m에서 못 잡았는데 야, 글쎄 뭐 내용이 복귀를 해봐도 뭐 우성 장우성 기수가 내측으로 기대는 뭐 이런 항상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고삐 가지고 제갈 가지고 이런 좀 장난치는 듯한 이런 액션이 많이 나오는 기수인데 1200에서 한 번도 기대지 않은 마필인데 직선 들어서 뭐 기대는 핑계를 대면서 뭐 강한 추진이 없었습니다. 뭐 결승선 통과하자 말하자는 뭐 대차이로 1등으로 튀고 나갔는데 자, 이 마필이 뭐 이번에도 상태는 뭐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더 보여줄 잠재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마 추정부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정적인 충만은 뭐 이번 마 추정부로가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9번 성불신동의 조교 상태는 어떤가요? 예, 성불신동이 이번에 이제 박병진 조교사가 좀 오랜만에 출주를 했는데 만졌어요. 그런데 스포를 때리는데 중간에 길게 못 가고 서더라고요. 이 마필이 제가 정말 아쉬움이 많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몇 번을 노리고 갔는데 그냥 버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넌 이제 내 품에서 이제 떠나가라 하고 버린 마필인데 일단 뭐 공백기도 있고 상태도 제가 노렸을 때만큼의 그런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꼬마 성불신동은 뭐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훈련 상태만 놓고 본다면 또 대끼리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6번, 2번. 예, 2번, 6번은 이제 대끼리 같아요. 2번, 6번은 대끼리 같고 이제 1번이 거기에 고춧가루 좀 판여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2번이 잘 타면 1은 안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타면 이 1번이 지난번에 선입으로 끌고 왔는데 그것도 배성화가 끌고 들어왔어요. 야, 난 아이러니하네.
네,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뭐 경마가 그래요. 또 같이 추정부로 취임하고 유랑따라고 사코노를 같이 돌았는데 네. 추정부로가 못 이기지 못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외곽 탄력 붙인 마필이 안코스에 박힌 말한테 이기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경마입니다. 경마가 또 안 간다고 또 끌려서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질질 끌려서도 또 들어오는 게 또 경마고. 일단은 지금 6번 진치하고 2번 추정번호를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왜 물어봤냐면 9번 성분신동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 표현에 의하면 찌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찌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이렇게 뛰다 보면은 말이 뛰기 싫어하더라고 직선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너무 그때 전현준이가 탔을 때 승부가 걸렸었어. 걸려내다 보니까 말을 채찍을 너무 때려버리니까 말이 그걸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뛰면서 막상 직선에 왔는데 직선에서 때리니까 말이 뛰기를 싫어하면서 힘에 부처하더라고. 무슨 가랭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그걸 딱 보면서 야, 저 찌부났는데 그런 느낌을 딱 받았거든.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했을 때 제가 복귀를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뭐를 몰아줘야 되냐면 힘이 있는 기수가 턴다고 그러잖아요. 제주만에 이렇게 턴다고 위에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털어주는 거예요. 채찍을 안 대고 한번 털어봤으면 말이 좀 더 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전현준이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는 그 말이 아니었느냐. 저는 아무리 뭐 말을 잘 타도 문세영이랑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전현준이랑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기성기수 교체가 호재로 좀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9번 성분신동 애착이 많은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8경주는 2번 추정구로와 9번 성분신동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토요경마 때 이제 토요경마, 서울경마가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행이 안 된다면은 제주교차경마로 다시 한번 강한남위원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는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길 수 있는 제주경마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